네, 핵심 경제 이슈를 풀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단기 금융시장에 닥친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도 최소한 베이비 스텝 정도의 금리 인상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자금 시장이 더 얼어붙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가 한국은행의 공대희 시장 운영팀장 만나서 단기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일이긴 한데 저는 한국은행에서 2002년에 입행했고요. 그래서 지금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통화정책국, 지금은 통화정책국인데 예전에 이제 정책기획국이라고 했고요. 그 부서에서 있었다가 금융통화위원회실에서 그 회의, 금통위 회의 하잖아요. 그 회의 관련 이 업무를 좀 하다가 그리고는 과장 승진을 해서는 이제 대부분 여기 금융시장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공적인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좀 내 자기 자신에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런 쪽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경제학을 대학에서 전공했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약간 뭐랄까 좀 중앙은행 업무에 대한 일종의 조금 그 동경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근무를 해보고 싶었던 그 욕구가 있어서 공채로 입사를 하게 됐죠. 금융시장국에서도 제가 한 8, 9년, 10년 가까이 일을 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 저는 이제 시장 운영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운영팀이라는 게 이제 공개 시장 운영을 하는 것인데 공개 시장 운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낯설고 좀 어색한 그런 용어라서 딱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 이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그런 어떤 최종적인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런 최종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 등이 있습니다. 친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수단이 지금 이 공개시장 운영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이 공개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시장 운영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운영팀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공개시장 운영 이제 실제를 집행하고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팀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종 정책 목표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 안정이나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지금 또 한은법 개정 이후에 들어온 금융 안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국은행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러면 콜 금리와 같은 단시장 금리 우리가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잖아요. 그 범위를 적정 수준 이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적정 수준으로 제어하는 그런 금리 중심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이 단기 시장 금리를 어떻게 적정 금리 수준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이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시중에 있는 민간 금융기관과 공개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국채나 같은 유가증권을 매매하고 그렇게 매매하게 되면 결국 그 국채나 그 채권의 매매는 반대급부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고 유동성이 조절되고 그래서 단기 시장 금리하고 채권 시장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게 이제 공개 시장 운영이고요. 그래서 공개 시장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시장 친화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2020년 2월로 시장 운영팀을 이제 그때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그때 3월 11일인가 뭐 그때쯤에 WHO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해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이 크게 이제 급증했던 데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들이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그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시장 그런 그 전염병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시장의 그
센티멘트 시장의 투자 심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어떤 그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가격 변수인 그 금리나 주가가 굉장히 크게 볼라틸리티가 심해지는 불안정이 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월 중순경에 최초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3월 중순경 들어서 증권사나 이제 가장 민감하게 자금 경색이 일어났던 증권사나 이런 비은행 기관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그때 RP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3조 5천을 해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금융 안정이 불안이 지속되니까 그때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를 크게 이제 인하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금융 안정을 뭐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 하에 또 당시에 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극복을 위해서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인가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때 100조 원 규모인가 그걸 했었는데 그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시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도 유동성 공급을 적절히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당시 이제 사상 최초로 한국은행에서 그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금융기관에게는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전액 그 공급 방식의 RP 매입 방식 그거를 도입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걸 한 넉 달 정도 실시했었는데 그때 총 공급했던 규모가 19조 4,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유동성 공급 차원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당시에 정부에서는 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제 재정 지출을 급격히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추경 편성도 많아지고 그래서 적자 국채나 이제 국채 발행이 급격히 늘었는데 이제 국채 발행이 는다는 거는 채권 시장의 수급이 크게 악화되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금리가 폭등하는 모습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국고채 매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 때 국고채 매입을 제가 실시했던 게 총 17조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 일련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상당히 금융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그동안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여러 차례 이제 그 금융위기들이 겪어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서 이 금융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금리 조절 이외의 방식의 어떤 다른 통화 정책 수행 방식에 대한 사회적 욕구랄까 요구 이런 게 커지고 어떤 특정 부분의 자금 흐름이 경색이 됐을 때 그 자금 흐름을 개선시키는 원활화시키는 그런 금융 안정화 금융 안정의 어떤 정책 수단 이런 게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공개 시장 운영에 대한 그 역할이 굉장히 부각된 그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금융 불안이 되면 하는 공개 시장이 평상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일상적 유동성 조절이라고 해서 그 금통위에서 결정한 기준금리가 그 기준금리 수준에서 콜금리와 같은 단기시장 금리가 적정 수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동성 관리를 하는 약간의 일종의 소극적인 측면인 건데 이게 이제 금융 불안시가 되면은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이제 전환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단기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신용 경계감이 굉장히 그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9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그게 이제 신용 경계감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런 그 단기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에도 파급이 되고 이런 그 경색 현상이 여타 시장으로 파급이 되려는 조짐을 보이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조치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 안정 조치라는 게 사실 금융 시장이 이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 기능이 훼손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인데요. 결국 이제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게 되면 뭐랄까요, 그 실물 부분, 특히 부동산 부분이든 이런 실물 부분에 과도한 충격이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거시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고 시장 금리 정상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게 시장 안정화 조치인데 요거 이제 그 최근에 했던 조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하려면은 담보증권을 이렇게 납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개시장 운영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또 대상증권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우리 그 결제 이행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또 결제 이행 담보를 이렇게 납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때 납입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네. 예전에 국채나 뭐 이렇게 특수은행채 같은 이렇게 아주 퀄리티가 높은 네. 고유동성 자산에만 그런 자격을 부여했던 거를 최근에 이제 은행채나 일반 이제 공공기관 네. 9개 기관이 네.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공기관 발행 채권 등으로 좀 확대를 했고요. 예. 그리고 결제 이행을 위해서 납입하는 담보의 그 비율을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었는데 예. 이거를 좀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추정하기로는 아마 이제 이렇게 우리 담보증권을 확대한 게 은행들의 그 국채와 같은 고유동성 자산의 활용도를 한 29조 원 정도는 조금 제고시킨 것 같고, 그리고 결제의 그 이행 담보증권 비율을 올리는 거를 지연시키는 게 한 7.5조 원 정도의 그 유동성 공급에 효과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10월 27일 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바 있는데, 그때 이제 증권사나 이런 그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런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 경색이 좀 심하다라는 판단하에 증권사나 증금을 통해서 이제 RP 공급을 해서 자금을 좀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그 당시 예상하기로는 한 6조 원 정도 아마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뭐 얼마를 공급하겠다 그런 게 아니었고, 아마 시장의 수요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이후로 그걸 이제 3번을 했어요. 11월 21일 날 그때 22.5조를 했고, 그리고 12월 5일 날 2.6조, 그리고 오늘 또 했습니다. 오늘 1.5조 원을 이제 RP 매입을 실시해서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조치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서 CP, 특히 CP를 중심으로 이게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불안 요인들이 다른 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이제 그 정부에서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되었는데, 은행들끼리 이 은행을 비롯한 증권 보험사들이 그 일종의 자금을 조금씩 작출해서 펀딩을 해서 하는 채권시장 안정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 채권시장 안정 펀드를 지금 현재 6조 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5조를 추가로 더 크게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그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다면 요즘 연말 맞아서 안 그래도 자금이 좀 넉넉지 않을 텐데 5조 원을 추가로 펀딩 규모를 늘린다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저희도 그 50%인 2.5조 최대 2.5조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유동성을 체험펀드에 출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유동성을 좀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단기 금융시장에 있어서 어떤 경색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시장 운영팀이 있는 한은 괜찮습니다. 뭐 그 연말 결산을 앞두고 뭐 증권사, 결손사 같은 곳들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가 봤을 때도 그간에 이제 정부나 한국은행의 여러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가지고 어떤 그런 10월 이후에 그런 과도한 그런 경색 국면은 조금 벗어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CP시장 같은 것들 중심으로 여전히 이제 신용경계감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직 안심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 자금 수급 변동성이 이제 보통 크게 변동성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연말 상황인데, 거기다가 요즘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거는 PFABCP 같은 CP 그리고 단기 사채가 연말에 대규모 만기 도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즘과 같은 그 신용 경계감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무난하게 잘 차환이 될 수 있을지 차환 리스크에 대한 좀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자금 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연말에 예. CP 시장에서의 불안이 단기 자금 시장으로 전이된다거나 또 이게 그로 인해서 여타 금융 시장까지 불안이 재차 다시 확산된다. 예.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원하지 예.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예.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관계기관하고 적절하게 음.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 중앙은행이 사실 이제 이런 유동성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 시장의 그 일부분 어떤 예. 그 일부 부분 섹터의 불안이 다른 시장으로 전이돼서 전체적인 예. 전반적인 그런 그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통화 정책의 이제 유효성을 높이자는 차원이고 그리고 통화 정책에 있는 보완적 조치가 예.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하에 저희들은 필요시 이제 선제적으로 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은 사실 금년 국내 정책 금리가 인상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들어서면 그런 인상 속도는 좀 다소 둔하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그렇지만 이미 높아진 금리 수준이 상당히 지속되면서 예.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과 같은 예. 그 실물 부분에 이제 큰 어려움으로 예. 작용할 것 같고요. 예. 이는 결국 그 부동산 금융 시장의 변동성도 예.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음. 이제 시장 운영팀에서는 예. 내년에도 어떤 이런 적정한 유동성 조절을 통해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예. 그렇게 공개 시장 운영을 이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또 단기 금융 시장에서 유동성 경색 심화와 같은 예.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예. 유동성 그런 리스크 요인이 생긴다 그런 예. 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 은행의 유동성 지원 예. 여기에는 이제 항상 도덕적 해이 문제와 결부된 비판이랄까요 그런 그 그렇죠. 예. 논란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항상 그 한국은의 유동성을 예.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어떤 기본적인 예. 원칙 예. 그런 테두리가 있는데 이 원칙을 저희는 계속 지켜나가면서 할 예.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 지금 이제 통화 정책이 거시적인 예.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예. 기조를 가지고 진행이 되잖아요. 예. 이런 이제 그런 그 거시적 통화 정책 기조와 예. 상충되지 않도록 어떤 유동성 지원은 미시적인 타겟으로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어떤 이게 이제 도덕적 회의로 연결되지 않고 그런 논란을 조금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라도 이게 시장 금리보다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유동성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일종의 페널티 네. 금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유동성을 지원할 때도 적정 담보가 확보가 돼서 예. 이게 한국은행의 신용 리스크, 신용 위험이 이렇게 전이되거나 부담되지 예. 않도록 그래서 한국은행이 신용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예. 하는 그런 크게 보면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저희 원칙을 가지고 그 테두리 내에서 공개시장 운영을 계속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그 금융시장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고 주기적으로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여러 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전에 IMF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이고 뭐 저축은행 사태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것도 비슷한 것의 연장일 수도 있겠다. 결국 우리가 그 두려움과 어떤 그 욕심이 만들어낸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는 그런 이렇게 보기 드물고 겪기 힘들었던 어떤 그런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도하게 우리가 뭐 유동성 공급이든 그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됐고 그건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고 맞습니다. 글로벌하게요. 그래서 그런 거에다 또 그런 저금리나 그런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서 이제 또 각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결과로 레버리지가 과대하게 확대됐고 그런 것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경제주체 모두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거에 대한 두려움과 또 거기에서 일부의 그런 그 욕심이 결부된 결과이기 때문에 다들 뭐 조금씩 그 고통을 인내한다 할까요? 참아야 되는 그런 그렇게 해야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이렇게 건전하게 계속 이렇게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하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한국은행 공대희 팀장으로부터 단기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돼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네, 또 관련 소식은요. 최고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 플랫폼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